오케이. 3월 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뭐 코로나 때문에 기수들이 조금 많이 조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후반부에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조교를 시작하는 기수도 있고,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내일 토요일날 당일날 아침에 뭐 일요일날 나가는 대상경주의 말들만 몇 마리 조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들 중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좀 발생하는 바람에 좀 많은 기수들이 좀 약간 빠졌고요. 내일은 박병윤 기수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윤 기수가 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기수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날 뭐 한 마리 정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수 변경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일단 안토니오 기수가 일단 54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있는 말들이 일단 몇 마리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체중을 맞출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사우나를 잘 이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 말 타는 것도 인기마들 요것도 좀 한 조심해야 되기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토요 경마 9개 경주 상당히 집중력 있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현장까지 꼼꼼히 챙겨서 꼭 승리하는 경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선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만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마리 출전하는데요. 뭐 뚜렷한 완전한 이렇게 축막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중에 5번 라운더 펄이 가장 인기마로 많이 팔리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출발해서 약간의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지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지금 19kg가 빠지고 나왔던 마필인데 그때의 입상 시의 모습을 보더라도 일단은 말이 모래에 적응했다, 또 외곽을 전개를 했더라도 힘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까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조교 때 모습을 보시면은 관리사가 지금 조교를 하는데요, 의외로 말이 좀 듬직합니다. 그러니까 앞말 치고는 말이 잘생겼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 뒷다리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힘이 차 있고 제갈 감각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뭐 반가지 큰고리 제갈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제갈 잘 물고 가게끔만 일단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일종 박종곤 주구사 마방의 말들이 완전히 살아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라운더 펄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로 보입니다. 뭐 국내산 5등급 라운더 골드랑 병합 조교 햇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태 이상 없다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은 라운더 펄, 요거는 일단 기본기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전반부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충분히 뭐 앞선에서도 해결 가능하고 선입 외곽 전개도 가능하고, 일단 1000m 경주가 아니라 이번 경주 1200m이기 때문에 5번 라운드업하는 1200m를 뛰어봤다는 요게 장점이고요. 자, 안쪽에 있는 헤라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좀 체크가 필요한 마필입니다. 체중이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교 때 보시면은 길게 일단 가줍니다. 일단 안토니오 기수가 수요일부터 조교를 시작했거든요. 국내산 2등급 마필 님의 향기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일단 시행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은 병합 조교 때에 끌고 가려는 거, 워낙 이게 마체가 작은 앞말이다 보니까 강한 조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아요. 그냥 컨디션에 맞춰서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게끔 이렇게만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발빠른 말들이 온사이드에게 선행가는 말들이 없어요. 이번 경기 편성이요. 딱히 없기 때문에 1번만 헤라블레이드도 일단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세게 보는 마필은 4번마 그랜드레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데뷔 전에 출전하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강 추진하고 가는 대로 했고, 일단 이 마필의 장점은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입니다. 모래를 안 맞았으면
안 봐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 모래를 맞아봤다는 거. 또 김정준이가 조교를 하면서 의외로 끈기 있게 조교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조교를 했습니다.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그랜드컨이에요. 레이스 전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8번마 마이티엔이 있는데 중속에서 약간 추진하고 중속이 약간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일단 주행 검사 때 거의 뭐 최선의 마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번을 놓고 1번 4번 5번을 놓고 1번 4번 이렇게 두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5번이 워낙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네, 5번을 인정하고 1번 4번 정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촐한 경주 편성인데 여기도 뭐 때리고 받치고 뭐 두 방이 막건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은 와일드 삭스가 되겠습니다. 와일드 삭스는 제가 주중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상태 여전히 좋아졌다. 직종 경주 훨씬 더 늠름한 걸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이게 이제 송재철 기수가 조교를 하고 송재철 기수가 딴 마필 6번마 글로벌 캐스를 타는데 요걸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근데 오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입 외곽 전개도 가능해요. 굳이 이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레이스 흐름을 맞출 수 있는 1번마 와일드 삭스,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흐름도 잘하고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1번 뭐 와일드 삭스, 요거 안정적인 충막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4번마 플라잉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A도 문세영 기수 같다고 이거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걸음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좋아진 걸음은 아니고 그냥 딱 자기 걸음? 딱 자기 걸음만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플라잉 스타. 조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플라잉 안테나 같은 경우는 트렌라인 윤태혁이가 맞추고 나오는데 상태 여전히 좋습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편성 맞으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지난번에 1300m에서 잡고 선입 전개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편성 맞으면 제가 가능하다고 복귀 내용을 써놨던 마필인데, 윤태혁 기수가 이렇게 플라잉 안테나를 조교 때 보면 약간 체중이 약간 무거워 보입니다. 여기서 진짜 5kg만 딱 빠지고 나오면 저는 1번 4번 그냥 한방막건으로도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발걸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상태 좋았던 만큼 플라잉 안테나 1번 4번 요 두 마필만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에 뭐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 2번만 올가림도 있는데, 이 올가림은 그렇게 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요거는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온사이드에 가면 괜찮은데 요거 1번 와일드 삭스가 안토니오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1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이 따라가는 전개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땐 2번보다는 4번이 더 세고,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7번 정도가 어나더 레벨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스타트와 중속이 너무나 뒤처지더라고요. 스타트 중속이 다 부족한 만큼 어나더 레벨은 3복승식 정도? 1번 4번 7번 요거는 3복승식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송이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8마리가 출전하는데 3번마 챔피언 가문, 4번마 액톤 질주, 여기에 6번마 블랙루키, 7번마 비엔토, 5번마 두손 판타스틱, 이렇게 5마리 정도가 입상권에 도전하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박송이가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불안한 인기말을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부처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마필 중에 자를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를 가져가고요. 8번마 원더풀 스톰도 요거는 강등돼서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3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1400m 무너졌지만은 강등된 경주에서 부담량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거는 뭐 그렇게 막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번마 챔피언과 한 번 더 역시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이창마를 8마신 3코너 중반부터 승부수를 던져놓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변화는 시작이 됐어요. 변화는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했다는 거, 요게 3번마 챔피언 가문의 약간의 단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 일단 신경은 많이 썼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고 조교 때 느낌도 많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가져는 가야 돼.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인기마 중에 불안한 인기마가 있다. 그 마필을 삭제하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인기마의 접종 경주 중에 살아날 수 있는 말, 올라올 수 있는 말을 일단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일단 4번만 소우주는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 하겠습니다. 일단 1400m 적정 거리이고, 최근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착수권, 지난번에는 2마리 밖으로 승부수를 던졌다가 시종 자리 선정하지 못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소우주가 레이스 전기상 3번째, 4번째, 늦어도 5번째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지난번엔 1400m에서 9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워낙에 그 스타트 능력이 비슷비슷한 마필들하고 출전하다 보니까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어. 근데 그 자리 선정에서 말이 일단은 끌고는 왔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끝걸음도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소우주 괜찮은 마필입니다. 조교로 보시면 알겠지만 뒷다리에 힘이 좀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게 보내줬을 때 또 그 반응도 일단 좋았고요. 일단 1700m 경주가 아니라는 게 일단 장점이고, 이게 1400m 경주에서 1분 29초 4, 요 타임까지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이번에 조한벨 기수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컨디션을 맞추려고 상당히 많이 신경 썼고, 제가 봐서는 지난번보다 한 타임 반 정도는 더 땡길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조교 괜찮습니다. 상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번마 소우주 요 꼭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2번마 제이트로스가 되겠습니다. 요거 1400m가 이번에 첫 도전입니다. 근데 얘는 그 전에 12월 5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13초 6, 그다음 그 전에 13초 4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월 23일 날은 워낙에 빠른 레이스다 보니까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에 맞춰서 전개를 한 겁니다. 워낙에 빠른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환 기수가 3코너 부분에서 자리 선정을 했고, 그 3코너 부분에서 다시 치고 나온 걸음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의 타임은 가질 수 있고, 아차하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김정준이가 이강석 트랙라이더가 조교하고 김정준이가 컨디션을 맞췄는데, 예선 4등급 글라리아 토레이하고 병합죽을 하는 겁니다. 잘 가죠. 상당히 잘 가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1400m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3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라스트 끝걸음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라스트 끝걸음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요거 제이트로스 요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일단 3파전 경주로 보고 들어가면 돼요. 8번마 장산 포이즌도 지난번에 마지막에 130m부터 여유로운 발걸음이었거든. 근데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출발 자체가 약간의 기복은 있었던 마필인데, 이현종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가 탔을 때는 초반 스타트가 약간 느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나서 스타트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어요.
이 정도 스타트면 2번 옆에 바로 붙을 수도 있고 그냥 앞선에서 2번, 8번이 따당으로도 좀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외곽이 13번과 K&N 런드킹이 있는데 요거는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는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게 13번과 K&N 런드킹의 단점이에요. 다리 바꿈만 잘하면은 이거는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또 요거 외곽 게이트거든요. 안쪽에 2번과 8번이 자리를 잡고 그 뒤에서 13번과 K&N 런드킹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요게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또 뒤에 있다가 후미에서 날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생각이 필요하다. 13번만 K&N 런드킹은 현장에서 일단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2번, 8번 인기마가 가장 좋고 여기를 깰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소우주 요걸 취평 마필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앞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은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까다로운 경주 편성인데 일단 안쪽에 5번마 퀸 오브 베스트, 여기에 외곽에 10번마 큐피드 전보, 여기에 안쪽에 1번마 피네스수,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의외로 앞선에 있는 말들이 의외로 치열하게 선두권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인기마로 팔리는 10번마 큐피드 전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데뷔전에서 11월 27일 날 때는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했고 모리를 맞아 봤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12월 25일 경주 때는 큐피드 전보 임다빈 기수가 안쪽 3번 게이트에서 밀어서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선행을 갈 때 보면은 약간은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라스트에서도 직진성은 있었는데 약간 계속적으로 외곽으로 기대면서 안장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외곽으로 기대는 걸 잡으려 보니까 차찍으로도 못 잡고 이게 고삐로도 못 잡으니까 몸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장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0번 게이트인데 여기 이제 임다빈 기수가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예 밀어서 초반부터 선행을 갈 것이냐, 안쪽에 5번마 퀸오브웨스트, 1번마 페이네스수 이런 빠른 말들, 9번마 화이트윙 이런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마지막에 취입을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임다빈 기수가 이제 정식 기수가 됐잖아요. 이제 견습 기수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정식 기수가 되었는데 감량 2.5씩 타기 때문에 요건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외곽이기 때문에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느낌, 그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3번마 K&N 런드킹도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더 좋아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주 안말 경주 편성인데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약간 컨디션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만 보입니다. 제가 3번 보여드릴게요. 몰로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딱히 좋아져 있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쵸. 지금 뭐 그냥 추진을 하는데도 그냥 목이 이렇게 전구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없어요. 그냥 딱 그것만 보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강서 트랙라이더가 이번 주에 18조 박대웅 조교사 마방의 말들을 문세영이 없는 그 말들을 다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좋아진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챔피언 가문 이런 말들하고 좀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전구 운동 자체가 조금 부족해요. 이강석 트랙라이더 지금 계속 미는데도 확실하게 말이 가지는 못합니다. 딱 자기 걸음 정도? 요것만 보입니다. 요것까지만 보면 되겠고요. 일단은 3번도 막 생각이 필요해. 그렇다면 5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3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박우른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는데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가 가능하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요거 이제 박우른 기수가
초반부터 아예 밀어가지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스포 조교는 없지만은 강구보 정도, 윤영민 트랙라이더가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조교를 하는데 상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 뭐 1300m이기 때문에 지구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최근 경주 4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온사이드에게 선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편하게. 근데 이번에 1300m 안말 경주 편성 충분히 이번에 선행을 가능해. 지난번에는 안말과 순말이 뛰는 경주에 지금 막 윤영민 트랙라이더가 꼭 잡고 있죠. 막 끌고 가려는 모습입니다. 저게 끌고 가려고 상당히 많이 말이 끈끈해요.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번하고 3번보다는 5번 막 퀸오브 베스트 오랜만에 선행 찬스다. 오랜만에 한번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3번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마리 더 보자면 외곽이 12번만 실버스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폐출혈이 발생하면서 주행검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경주 때 몰로기수가 말이 작은 마필인데 모래를 내는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좋아요. 지난번에 1월 30일 날 여기 인기말이 약간 팔리길래 의아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뛰었던 기록만 보고 이렇게 팔리는 건가? 얘네는 모래를 피하고 타야 되는데 모래를 피해서 타야 되는데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근데 몰로가 안 피하더라고. 그냥 안쪽에서 모래 쳐맞고 안 나오더라고. 근데 야 몰로가 그 정도 탔으면 그 전에 11번 게이트 타고 있을 때 그 느낌을 알고 있을 텐데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인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안쪽에 쳐박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입니다. 외곽 게이트 때문에 12번만 실버스타. 이번에는 여기서는 봐야 돼요. 그래서 5번, 10번, 12번, 5번, 10번, 12번 이렇게 세 마리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곽에 11번 원더풀 섀도우도 지난번에 안말 경주 편성에서 안말이거든요. 안말인데 너무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 근데 그때의 상대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센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10번, 12번 이렇게 세 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는 3경주하고 6경주 요거 두 개 경주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한번 접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베스트 타임이 되겠습니다. 최근 조교의 모습이 80%였다면 이걸 80%에서 90% 끌어올리지 못하고 90에서 95%로 끌어오지 못했던 마필이 이번 베스트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송재철이가 조교를 하는데 송재철 기수의 단점은 뭐냐면 몸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만 더 무리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들을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을 밀어서 외곽에서 좀 무리해서 좀 앞선에 붙어가지고 버티는 작전을 가야 되는데 그 작전을 하지 않는 기수라는 거고 이번 베스트 타임 역시 중하위권 6선 7선에서 안쪽에서 라스트 취입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200m예요. 자칫하다가 이번 베스트 타임이 여기에서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인기마로 팔리는데 후차권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2번마 와일드 리모매틱도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고 지금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조교는 김하연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김하연 기수가 일단 감량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안병기 조교사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김하연 기수도 이번 주에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오미크론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딱히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딱히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이것도 막 베스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2번 게이트도 전기를 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 전에 이마필이 지금 8번 뛰면서 데뷔전 초에 혼합 4등급 경주에 입상에 성공했지 최근 들어서는 레이스가 좀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약간 고전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막 와 이게 완전히 걸음걸이가 확실히 늘었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마필 김하영 기수가 지금 거의 뭐 2주 동안 조교를 했는데
안병기 조교사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2주 동안 김하영 기수를 태우겠어요? 감량을 노리는 거예요. 감량을. 부담량이 높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하영 기수를 불러다가 조교를 했는데, 김하영 기수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이제 능력 기수, 문세영 기수를, 다른 기수들보다는 이제 문세영 기수를 선호한 거죠. 문세영 기수를 불러다가 이번에 기승을 시킵니다. 근데 얘도 최고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얘도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 최근 기수들이, 인기 기수들이 다 12번 게이트, 13번 게이트, 14번 게이트 다 정지를 못 풀잖아요. 정지 먹을까봐. 정지 먹으면 그 다음 주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정지를 풀지 못해요. 근데 2번과 12번을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놓고 때린 충막감은 직전 경주 그냥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교보다는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귀의 내용을 보면은 기수가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말이 실패를 한 거예요. 말이 레이스 전개를 자기가 풀려가려다가, 일단 솔직히 말해서 기수하고 말의 관계는, 기수는 자리를 선정하거나 그다음에 뭐 유도를 똑바로 하던거나 다리 바꿈을 하는 거 요걸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마필이, 이용마필이 전개를 잘못 풀었던 거예요. 말이 기수와 의도가 다르게. 그 말을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주력 맞고는 또 안 팔리는 마필 갖고 할 겁니다. 저는 2번하고 12번이 이 두 마필 다 제가 봐서는 그냥 뭐 방어 맞권 정도? 요 정도뿐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방은 배당 마필로 한번 공략하면서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이번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출전하는데 가능해요. 여기에 2번, 3번, 4번, 11번 요 네 마리가 지금 국내산 마필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예요. 외산마를 노리면 되는 경주입니다. 6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도 진짜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인데 5번마 소베라니아가 여기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11주 공백에서 출전해가지고 완전히 깨졌는데 이번에 또 13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조교 때 느낌이 없어요. 조교 때 확실히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 걸음 정도? 이게 좋아졌네. 그러니까 선행만은 컨디션만 맞추고 나오는 게 맞는데 컨디션은 아니고 컨디션 정도? 딱 그 정도?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또 온사이드에 선행을 갈 수 있나? 또 온사이드 선행도 가지 못해요. 안쪽에 3번마 썬더 챔프가 있기 때문에 온사이드에 선행도 가지 못해요. 편한 레이스도 또 못해요. 요즘 뭐 심승태 조교사 마방이 완전히 지금 잘못하면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또다시 휴양 공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온사이드에게 선행도 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조교 때에 와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데 완전히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그 정도도 또 아니다는 거. 요게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3번마 썬더 챔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다리 바꿈을 지금 4번의 경주에서 최근 복귀의 내용에서 한 번 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뛰는 마필이고요. 그러면 조한별 기수가 이거를 굳이 5번을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기수들이 지금 프리 기수인데 다들 열심히 타줘야 되는 거예요. 3번과 5번 이게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그림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찾아오고 오는 마필이 외곽이 13번마 금화 플로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솔직히 말해서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사이즈가 완전히 좋아진 마필은 아닌데 추입이 가장 좋다는 거, 그리고 앞선이 3번과 5번이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말이 13번마 금화 플로리스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1월 30일까지는 스포 조교를 한 번뿐이 때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4번씩 하면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조교 영상 보여드릴게요.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추입이 될 것 같아요. 안토니오가 또 요런 것도 잘하잖아요. 꾹 참고 있다가 외곽으로 3코너부터 딱 외곽으로 빼가지고 한 마리씩 끌고 오고 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가면서 4코너에 미리 치고 나오는 거. 528kg. 여기서 체중 한 5kg, 6kg 정도만 빼고 나오면 좋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터질 것 같아. 여기도 좀 약간 터지는 경주 편성으로 봐요. 앞선이 약간 북적북적 할 겁니다. 그리고 3번하고 5번이 그렇게 막 크게 막 끌고 가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말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추입은 13번 마크마 플로리스 요게 가장 좋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이트 윙이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13번 금화 플로리스 요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번마 소베라니아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8경주하고 9경주가 1700m 경주로 편성되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진짜로 토요금화에서는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능력마들이 완전히 나오지가 않아요. 완전히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는데 2월달에 3주 경마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 출전하다 보니까 첫째 주에 좀 약간 부진마들이 많이 몰린 모양입니다. 자, 일단 안쪽에 세네 황제 조교는 얘가 가장 좋습니다. 박우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1700m 1번 게이트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강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전개도 가능하고 세네 황제가 그냥 밀어서 앞선의 선행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굳이 얘가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일단 세네 황제는 일단 봐야 돼.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다 6등급 경주에서 가장 약한 상대들과 만난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1번 게이트, 선행, 선입 요게 다 가능하다는 거. 1번만 세네 황제 얘가 가장 좋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700m 뛰어봤잖아요. 그리고 52초면은 잘 뛰어졌어요. 요거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5번마 스피어건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니까 왼쪽 채찍을 강하게 때리는데 다리 밖으로 하지 못합니다. 1월 9일 경주, 2월 10일 경주 중속에서 다 끌려버렸던 마필입니다. 특히 지난 경주는 박병훈 기수가 스타트 나와가지고 힘한 배를 하는데 말이 막 끌고 가면서 그걸 맞추지 못하더라고. 더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너 중부안에서 선이 외곽에 붙어가지고 무리하면서 마지막 끝걸음에서 더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얼마만큼 힘 안배를 하고 따라가는 전기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를 믿으면 5번을 놓고 떼야겠는데 또 5번도 조교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걸음은 아닙니다. 그냥 컨디션만 맞추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얘도 스포 조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어가지고 딱 그것만 해요. 딱 컨디션 점검. 나 이 정도면 출수할 수 있겠지? 이 정도만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5번 스피어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이 5번 스피어건이 상태가 좋아지고 그랬으면 병합 조교도 한번 해보고 또 뭐 더 강한 쪽에 채찍까지 되면서 더 해보겠는데 그냥 맞춰서 하고 나오고 있는 말이 5번 스피어건이에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탄다고 내일 압도적으로 또 팔릴 겁니다. 근데 솔직히 애도 불안해. 이번 주에 토요 경마에서 문세영 기수가 7마리 정도를 인기마를 타는데 그 중에 한 3-4마리는 약간 불안한 마필이다. 여러분들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스피어건도 얘도 무너져도 할 말이 없어요.
9번 말 로열 함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혼자 외산 마필입니다. 혼자 뉴질랜드산 마필입니다. 여기 그냥 국내산 5등급 경주인데 9번 말 로열 함성이 강등되면서 이번 경주에 국내산 5등급 경주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탈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1400m 경주보다는 1700m가 좀 더 낫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로열 함성을 트랙 라이더 윤영민이가 만졌다가 마지막에 원로 기수가 일단 조교를 한번 해보거든요. 마무리 조교 때 한번 해보는데 상태는 괜찮아. 제가 봐서는 로열 함성은 체중을 좀 더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번 뛰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앞선이 그렇게 두텁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얘가 추입을 하는데 몰로 기수가 잘 잡을까 이것도 약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건 1번만 세뇌 황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부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부진마들이 편성이에요. 2번마 밀키쉐리 역시 얘도 지금 35점으로 지금 강등된 마필입니다. 밀키쉐리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믿을 말이 없어. 믿을 말이. 이 레이스에서 믿을 말이 없어. 그나마 안쪽 게이트 1번 세뇌 황제 조교 잘하고, 그 다음에 안쪽 게이트 지난번에 1700m 경주면서 다 맞추고 나면 세뇌 황제가 가장 좋은 마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안쪽에 원더풀 더블 9번마 참 좋은 친구 11번마 KN 원더풀 이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 11번 9번 이렇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좀 분석을 좀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한번 철저히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9번마 참 좋은 친구하고 10번마 스피드벨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이 다. 9번마 참 좋은 친구는 지난번에 스타트 약간 이탈이 늦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문세영 기수를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직전 경주에 실패했던 원인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단점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머릿속에 그리고 나올 거예요. 1200m, 1300m에서 뭐 7마신, 9마신 엄청나게 이겼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지 못하니까 마지막 끝걸음도 14초 5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번에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겠죠. 10번마 스피드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12월 19일 날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전기를 하면서 모래를 맞지 않고 뛰니까 잘 뛰었어요. 그리고 1월 23일 날 11번 게이트 박현우 기수가 밀어가지고 1코너 중반 부분에서 선입 외곽에 딱 붙었던 마필입니다. 얘도 일단 머리를 맞지 않으니까 의외로 좀 많이 버티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수 자체가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9번과 10번의 자리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고, 10번마 스피드벨이 힘한 배를 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괜찮은데 10번마 스피드벨이 심한 배를 하지 않고 9번을 약간씩 경합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이게 안토니오 기수의 특징이죠. 앞에 선행 가는 말을 자기 상대 말을 밀었다 붙였다 밀었다 붙였다 하면서 힘 소진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안토니오 기수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선행 말을 두고 자기가 선입 외곽에서 따라갈 때 이 앞에 말의 그 힘 조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의 힘 조절을 판단해가지고 이 마필을 약간 선행가는 말들을 많이 괴롭혀요. 안토니오 기수 스타일이. 여기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약간 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외곽이 11번과 KN 원더풀 얘는 일단 9번과 10번이 선행을 가고 그 뒤에 따라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다비드 기수가 지난번에 9번 게이트에서 상당한 무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두 마리 밖으로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했는데도 그 전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마필이에요. 마지막에 끝걸음도 괜찮았고. 근데 얘 질병을 보니까 이 골반 쪽에 있는 뼈가 약간의 골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휴양을 16주에 공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건염이나 천재굴골염이나 뭐 이런 거 건염이었다면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이 골절 같은 경우는 그냥 뼈만 붙으면 돼요. 그 조교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이번 조교를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조교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교를 보니까 외산 3등급 시리우스 A, 시리우스 A가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센 말은 아닌데 공백의 최변머니가 상당히 많이 조교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필 KN 오너풀이 최범현 기사가 좀 맞아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최범현 기사는 스무스하게 말을 갖다 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KN 오너풀이 뭐 이발을 다 하고 나온 겁니다. 지금 원래 이 색깔이 아니고 지금 털을 밀어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이제 밀어놓은 상태예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말이 의외로 성큼성큼 잘 뛰는 모습입니다. 요 정도면은 해볼만 해요. 말이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그냥 지금 뭐 외산 3등급 시리우스 A가 뭐 센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성큼 뛰게끔 만들고 나오는 마필이 11번 KN 원더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만 온도풀 대볼이 되겠는데 뭐 그렇게 큰 능력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패배의 원인은 뭐냐면 11번 게이트에서 시종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김용군 기수가 아예 무빙을 뜨려면 무빙을 뜨고 따라가려면 따라가는 전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무빙을 떴다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또 외곽을 돌았어요. 그리고 3코너 중반에서 외곽을 빼서 다시 한번 치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여기서 주춤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입이 늦어버리다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은 아예 죽어버렸던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 1번마 원더풀 대볼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에서 9번과 10번을 보내놓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요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 조교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조교 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다비드 기수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고 성큼성큼 이렇게 걸음도 한번 걸어보고 다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원더풀 대볼이 되겠습니다. 요거 추입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지금 마이트윙이랑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데 밀리지 않죠. 상태 괜찮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잘만 붙이면 돼요. 요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선에서 9번과 10번이 싸운다는 거, 그리고 두 기수들이 어떻게 전개를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내일 좀 완벽한 충막감이 없어요. 완벽한 충막감이 있는 경주는 한두 경주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중하셔야 되고 그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촉도 살려야 되고 그 부분을 박송이가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